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 초계 정혜경입니다. 9월 24일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해 시장은 물론 기업들까지도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경제재민 촉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와 노력들을 해나갈 거다. 과거에 우리가 최고로 경험을 했던 3,300을 한번 깨보는 것이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투자자라면 한국거래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책들 오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간 저희가 네. 우리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한국거래소에 올해 2월에 취임을 하셨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취임 이후에 소회가 어떠셨나요? 글쎄요, 저희 이 한국거래소는 결국 한국의 자본시장을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시장,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평가를 좀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취임한 이후에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 이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밸류업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수급과 관련된 문제, 상장과 상장 폐지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아마 우리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결국 박스권 장세 이걸로 아마 평가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박스권 장세라고 표현되는 게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우선 그 상장 개별 기업들이 향후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의 투자자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상장 기업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친화적인 경영을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향후 성장 잠재력은 사실은 개별 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혁신을 해 나가느냐에 사실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제인 반면에 두 번째에 그 주주 친화적인 그 경영을 좀 못함에 따라서 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부분 외면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밸류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밸류업은 결국은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면 그 내재적 가치는 최소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기업이 이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만족할 수준이 못 되느냐고 평가하는 반면에 투자자들은
아니 니네들이 도대체 어떠한 그 기업 경영 목표를 가지고 네. 또 주주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소위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들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은 앞으로 우리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와 노력들을 해 나갈 거다. 네. 그다음에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해 나가겠다. 그게 배당이든 네. 자사수 매입 소각이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시장과 소통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좀 해서 네. 최소한 두 번째 문제, 그러한 그걸 저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 그런 정책의 가장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우리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주가를 원래의 그 내재적 가치로 올리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또 주주 친화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 노력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계획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시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을 포괄하는 투자의 하나의 펀드의 집합군을 만들었는데 네. 그걸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인덱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다양한 그러한 주주 친화적인 노력이나 자본 효율성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서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네. 또 시장에서의 기업 자체에 대한 가치를 또 재평가받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밸류업 지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져서 발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개별 자산 운용사들이 이 펀드를 만들면 ETF 같은 펀드를 만들면 네.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공시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세제상이나 이런 등등의 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제 지원도 현재 이루어질 그럴 예정입니다.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할 텐데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래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세제 인센티브입니다. 네. 기업들이 이런 자발적인 공시 노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경감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 상속 기업 상속 세제와 관련해서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세제상의 혜택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덱스에 포함이 돼서 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가고 네. 기업이 필요하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좀 더 쉽게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가장 큰 인센티브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네.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밸류 공시를 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나 또는 투자 자금 확보나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리아 밸류업 관련한 ETF 출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ETF 그렇습니다. 출시와 관련해서 예상 시기가 언제인지 또 기대 효과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ETF 이제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수를 발표를 했고 네. 발표된 지수를 그 근거로 해서 아마 11월쯤이면 ETF가 이제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이 ETF 출시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운용사들이 이 ETF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현재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고 특히 해외 투자자들도 꽤 네.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 투자자, 해외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을 일정 부분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이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그런 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자기네들 자금들을 한국 시장에 현재 좀 많이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물론 최근에 조금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밸류업 인덱스를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가 되면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해외 IR을 나가서 기관 투자가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그런 분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해외 기관 투자가들로부터의 새로운 투자 자금의 유입 그리고 국내 또 그 투자자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ETF들은 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수급과도 관련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신 후에 신규 상장 심사가 좀 깐깐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시선들이 있는 건지 신규 상장 심사와 관련해서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건가요? 그 저희가 저희 그 시장의 코스피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네. 상장돼 있는 기업 수가 한 2,600개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됩니다. 네. 있는데 저희보다 GDP 규모가 15 내지 16배 정도 큰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나 나스닥의 경우 상장돼 있는 기업 수가 5,500개입니다. 그런데 GDP로 보면 거의 15 내지 16분의 1인 시장에서 기업 수로 보면 2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수가 좀 많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계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기업 수가 많고 주식 수가 많으면 주당 가격은 평균 가격은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수급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에 맞는 하여간 퇴출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기업의 회생에 방점을 둔 퇴출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되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좀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원칙에 맞게끔 저는 퇴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온정주의적인 게 아니고 원칙에 맞게끔 바로 퇴출을 시켜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차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 때문에 어떤 건전한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거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을
원칙에 입각을 해서 빨리 퇴출을 시킨다면 여기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저희가 그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빨리 퇴출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비 기업 상태에서 주가가 형편없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정보의 왜곡을 통해서 주가를 막 2배씩, 3배씩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2배씩, 3배씩 올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는 기존의 투자자든 새로운 개인 투자자든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정말 최종적으로 퇴출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보호는 누가 하냐. 또 다른 피해가 그렇습니다.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시에서의 퇴출이라는 게 반드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문을 닫는 거하고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스스로 상장 폐지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40개가 상장 폐지가 됐고 장에 올라온 거는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상장 폐지도 하는 거고, 상장 폐지 자체가 기업이 이 문을 닫는다는 거하고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스스로 상장 폐지한다는 얘기는 상장 폐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좀비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는 것도 상장 폐지된 상태라도 다시 사업을 잘 추스려서 다시 그 사업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장으로 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방안들이 시장을 좀 정화시키는 기능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진행 중이신 게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엇이고 구축되면 어떤 효과를 낳을까요? 그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단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매도를 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빌려와서 하는 공매도가 있고, 빌려오지 않으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공매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걸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데 불법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공매도가 항상 시장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투기적인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차입을 해오면 그래도 제한이 생기는데, 차입도 안 해오고 무조건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그 공매도의 규모가 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앙 차단 시스템, 중앙 탐지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실시간으로 이것이 불법 공매도인지 합법적 공매도인지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 전산적 측면에서 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그 3월까지 저희가 꽤 한 1년여의 기간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개발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공매도를 재개를 해서 불법 공매도가 아닌 정상적 공매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3월부터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동시에 공매도 제도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이러한 디텍션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또 해외에다가 또 우리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좀 수익 모델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선도적인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들어봤고요. 네. 자, 그리고 내년 3월에 출범할 계획인 대체거래소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체거래소는 2013년도에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네. 대체거래소 도입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결실이 맺어져서 내년 2025년 3월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저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거래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면 현재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 중에 한 15% 정도는 대체거래소가 중개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면서 또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쟁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투자자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 15% 수준의 마켓을 대체거래소에다가 뺏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저희는 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원을 좀 찾아야 돼서 그렇죠. 내부적으로 하여간 미래 사업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주로 이제 저희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데이터나 지금 뭐 이 밸류 오브 인덱스처럼 인덱스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서 마켓이 일정 부분 이 ATS로 이제 넘어가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간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로 임기가 1년 차이신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우선 저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 우리 자본시장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밸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또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그 제일 주가 수준이 높았을 때가 한 3,3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 그 거래소들이 대부분 그러한 과거에 이 높은 주가가 가장 높았던 수준, 최고 수준들을 자꾸 갱신해 가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현재 한 2,900까지 갔다가 다시 한 2,600, 700 정도로 밀려났는데 하여간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제일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주가 수준이 한 3,300, 과거에 우리가 최고로 경험을 했던 3,300을 한번 깨보는 것이 저의 가장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증시 힘차게 우상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56년 자본시장의 문을 연 한국거래소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죠.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핵심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